오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오늘 해외 축구 앱과 오늘 축구 유튜브 채널 네이버 TV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우측 승부 예측 저희가 무려 한 달 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바로 저희 그 영상 편집자가 축구를 하다가 어머나 세상에 팔이 부러졌다지 뭡니까? 무려 그 오버헤드 킥을 하다 인생에 남는 골을 넣고 팔을 잃었다고 하던데요. 저희끼리 나름대로 휴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늦게 12라운드 승부 예측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이범수님 그 12라운드면 언제 경기야? 기억도 안 난다. 3경기를 다 맞추셨습니다. 요새 분데스리가가 혼돈의 분데스리가잖아요. 근데 3경기를 다 맞췄다는 건 대단하신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이벤트가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각설하고 분데스리가 17라운드 승부 예측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는 이번 시즌 내내 혼돈이라고 했죠. 분데스리가가 얼마나 혼돈이냐면요, 현재 그 1위 라이프치히와 2위 메넨글라드바흐가 승점 34.5 동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위 바이에른 뮌헨과 4위 도르트문트, 생소하죠. 이 팀들이 3, 4위 승점 30점으로 동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샬케가 승점 29점 1점 차로 5위로 쫓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위 프라이부르크, 생소하죠. 이 팀이 7위 레버쿠젠이 승점 25점으로 또 동률입니다. 8위 볼프스부르크하고 9위 호펜하임이 승점 24점, 6, 7위와 1점 차이밖에 안 나죠. 이 정도로 그 분데스리가는 매 경기 한 경기마다 순위가 요동을 칠 정도인데요. 아우크스부르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0라운드까지만 하더라도 분데스리가 강등권에 있었습니다. 최근 그 6경기 5승 1무 5패를 달리면서 10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유로파리그 진출권인 6위 프라이부르크하고의 승점차는 단 2점. 한 경기만으로도 유로파리그 진출권에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분데스리가는 곤란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과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입니다. 바이에른은 그 주중 프라이부르크하고의 경기에서 추가 시간에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른 지르크제가 결승골을 넣어준 덕에, 그 다음에 이제 그나브리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2경기 연속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요새 그렇게 딱히 좋다라고 할 순 없죠. 레버쿠젠하고 메넨글라드바흐한테 연달아서 패하면서 브레멘전에 대승을 거두었고, 또 이제 프라이부르크전에 고전했지만 어쨌건 이겼으니까 조금은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주중 샬케하고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최근 9경기에서 2승 3무 4패에 다소 그 부진에 빠진 상태입니다. 역시나 그 볼프스부르크는 제가 누차 여러 번 이 승부 예측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실점은 16실점 후 최소 실점이거든요. 문제는 득점이 18득점으로 최소 득점 3위입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베코르스트가 그나마 7골 2도움으로요 팀 득점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골을 못 넣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원래 3백 포메이션을 계속 고수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4백으로 전환을 했고요. 4-3-3 포메이션으로 전환했고, 그러면서 1승 1무로 살짝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샬케전에 슈팅을 29개나 가져갔는데 1대1 무승부였어요. 좀 여전히 결정력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양 팀의 그 분데스리가 맞대결 전적은 34승 6무 4패로 바이에른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홈에서는 20승 2무 무패. 그 중에서도 레반도프스키가 볼프스부르크 킬러죠.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바이에른 소속으로만으로도 16골을 넣으면서, 그래서 바이에른 역대 선수들 중에서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거든요. 도르트문트 시절에도 분데스리가 4골 포함해가지고 공식 대회 총 그 5골을 넣고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무려 21골을 넣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2016-17 시즌에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5골, 기네스북에 올랐죠. 최단 시간 5골, 13분 5골이었나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홈이라는 점도 고려하고 하다 보면은 이 경기는 그냥 레반도프스키 믿고 바이에른 뮌헨 승으로 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샬케와 프라이부르크 경기입니다. 샬케는 그 최근 분데스리가 8경기에서 4승 3무 1패로 나름 그 준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최근에 수비 쪽에서 조금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아까 그 볼프스부르크 얘기할 때 볼프스부르크가 29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한 골밖에 못 넣었다라고 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샬케가 무려 29개의 슈팅을 허용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샬케 수비 불안의 원인은요, 두 주전 수비수인 스탄불리아하고 살리프사네가 부상 후 아웃이 된 상태에서 주장이자 주전 골키퍼인 뉴벨이 15라운드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쿵푸킹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4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맥키니가 중앙 미드필더인데 중앙 수비수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근데 이 선수마저 프랑크푸르트전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 중앙 수비수는 카박 한 명밖에 없고 왼쪽 풀백인 옥치푸카가 지금 중앙 수비수 서고 있거든요. 그건 좀 그냥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 뭐 바이에른 뮌헨전에 1대3로 패하면서 최근 그 2경기 연속 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1승 1무 3패에 다소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프라이부르크의 최근 일정 자체가 좀 안 좋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레버쿠젠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넨글라드바흐, 볼프스부르크, 헤르타 베를린, 바이에른 뮌헨까지 이렇게 만났거든요. 프라이부르크는 바이에른 뮌헨전에 오랜만에 슈트라이 감독이 선호하는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이 덕에 이제 권창훈 선수가 후반 8분에 교체 출전해가지고 그래갖고 이번 시즌 들어서 제법 오랜 시간 출전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프라이부르크가 전반전은 크게 밀렸어요. 슈팅 숫자에서 5대 16으로 바이에른 뮌헨한테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그냥 바이에른 뮌헨이 쉽게 이기겠구나 생각했는데 권창훈 선수가 나오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정규 시간 90분까지를 놓고 보면요, 슈팅 숫자에서 9대3으로 도리어 프라이부르크가 크게 앞섰어요. 전반전에는 그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온 그리포의 측면 공격에만 좀 의존을 했었거든요. 근데 권창훈 선수가 나오면서 좌우에서 흔들어주니까 바이에른 뮌헨 수비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프라이부르크의 동점골도 그 과정에서 나왔어요. 어쨌건 그 권창훈 투입 효과를 봤으니까 그 전반기 최종전에 어쩌면은 권창훈에게 조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 경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양 팀의 그 맞대결 전적은요, 16승 8무 18패로 샬케가 딱 2승 더 거두었을 뿐입니다. 다만 그 최근 벨틴스 아레나 홈에서 그 5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2승 3무로 패배는 없는 샬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기 진짜 예측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어쨌건 최근의 흐름 자체는 샬케가 더 좋아요. 근데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좀 경기력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도 있고, 샬케가 이 수비 불안 문제가 과연 해소가 될 수 있을까? 예측이 너무 힘든데 두 가지로 예측하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권창훈 선수가 선발 출전하면은 그러면은 프라이부르크 승, 아니면 무승부. 선발 출전 한다 안 한다까지 예측을 하셔야죠. 그러면 저는 선발 출전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그동안 맞춰온 선수들이 있으니까. 마지막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입니다. 왜 이 경기를 선정했냐? 최근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두 팀이거든요. 6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팀들입니다. 라이프치히는 7경기 무패인데 어쨌건 예. 먼저 그 라이프치히는 주중 도르트문트하고의 경기에서 질 위험성이 있었던 경기였음에도 폭우 속에서 도르트문트 선수들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이 불거진 덕에 3대3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분데스리가 6연승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이전까지. 그거는 멈췄지만은 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는데 성공을 했죠. 티모 베르너가 최근 7경기에서 무려 12골 5도움을 올리면서 라이프치히의 7경기 무패 행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거기다 이제 파트릭 슈크 선수가 시즌 초반에 부상 때문에 계속 못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최근 2경기 연속골 포함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3골 2도움을 올리고 있거든요.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주중 그 디세도르프전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분데스리가 3연승 포함 6경기 무패, 5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그 상승세에는 일단 그 막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선수가 최근에 미친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경기에서 6골 3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경기에는 윙으로 전진 배치돼가지고 2경기에서 4골 1도움을 올리면서 말 그대로 그 물오른 왼발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니더레흐너 선수 이번 시즌 7골 6도움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5경기에서 또 3골 4도움을 올리면서 중요 순간에는 본인이 골도 넣어주고, 갑자기
패스에 눈을 떠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스에게 많은 골들을 또 제공해주는, 둘이 거면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하우레우, 이 선수도 뭐 아우크스부르크 핵심 수비수로 항상 뛰었던 선수인데 너무 부상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그 아우크스부르크 시즌 초반에 승부 예측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팀이 그러니까 수비수를 무려 뭐 6명을 영입하고 해가지고 싹 갈아엎었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이 안 맞아가지고 11라운드까지 24실점, 최다 실점 3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우레우가 부상해서 복귀해가지고 하우레우 중심으로 단단함을 과시하면서 이게 이제 6경기 무패의 원동력이 됐다고 할 수 있죠. 양 팀의 그 맞대결 전적은 2승 3무 1패로 라이프치히가 1승을 더 거뒀을 뿐입니다. 하지만 라이프치히 홈 레드불 아레나에서는 2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아우크스부르크가 6경기 무패를 달린 데에는 살짝 그 대진운도, 일정 운도 있긴 했어요. 파더보른, 헤르타 베를린, 쾰름, 마인츠, 호펜하임, 그 뒤세돌프, 이런 대진운이 따랐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라이프치히가 앞서고 그 라이프치히 홈이고 뭐 이런 점들 모두 다 감안하면 라이프치히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그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승부 예측한 3경기를 여러분들도 예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맞추신 분, 만약에 다 맞춘 분이 없다면은 2개 맞춘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조널 마킹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달 만에 돌아온 지 바로 또 일주일 만에 저는 또 한 달간 휴식을 가지게 생겼습니다. 분데스리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 승부 예측이거든요. 분데스리가는 한 달간의 휴식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 저를 보고 싶으시다면은 불러주세요. 뭐든 다른 거라도 할게요. 뭐 세리에아 승부 예측도 할 수 있고요, 프랑스 리그앙 승부 예측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독서축구 유튜브 채널 독서축구 찾아오시면은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 해외 축구 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한 달 후에 봬요. 추스.